중간 정도 수준의 은퇴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내 통장 잔고, 과연 얼마일까?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후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죠? 내 통장에 과연 얼마가 있어요? 지금처럼 평범하게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누군가는 일찍부터 모아둔 자산으로 마음 편히 지내지만 또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지출과 생활비 때문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중간 정도 수준의 은퇴 생활이라면 어느 정도의 통장 잔고가 필요한지 이 글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은퇴 준비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은퇴 후 평범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꽤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병원비, 자녀 지원, 그리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까지.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하는 은퇴 자금으로 정말 충분한 걸까? 라는 고민이 끝없이 반복되곤 하죠. 먼저 은퇴 후 중간 정도의 생활 수준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통계적으로 중간 수준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풍족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생활을 의미합니다. 너무 적은 자산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너무 많은 자산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 글은 평범한 중산층 은퇴 생활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현실적인 사례 1. 55세에 은퇴한 김씨 부부. 김씨 부부는 55세에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약 5억 원. 퇴직금과 개인연금, 일부 투자, 자산을 합친 금액인데요. 월 생활비는 약 250만 원 선입니다. 이 부부는 부동산 월세 수익과 국민연금, 개인연금까지 합쳐 월 3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입니다.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치과 치료나 약값, 그리고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에 따른 병원 방문 비용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과 결혼 지원까지 겹치면서 통장 잔고는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은퇴 후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드시 생깁니다. 5억 원은 어느 정도 중간 수준으로 보이지만 가족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라 이 정도도 빠듯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례, 이 60대 초반의 박 씨 혼자 은퇴. 박 씨는 62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은퇴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약 3억 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월 180만 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그는 월 생활비를 150만 원으로 최대한 절약하는 편입니다. 단독 거주에 교통비가 적게 드는 환경이지만 혼자서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다 보니 여유가 크진 않죠. 박 씨는 은퇴 후 심리적 부담도 컸습니다. 혼자서 모든 경제적, 정신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예상치 못한 자동차 수리비와 가전제품 교체 비용 등 일상 비용의 변동이 통장을 압박했습니다. 이 경우 3억 원대 통장 잔고는 중간 이하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절약하는 생활을 감내한다면 평범한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 문제나 기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되죠. 현실적인 사례 50대 후반 이씨 부부 준비 부족의 경고. 이씨 부부는 58세에 은퇴를 결심했지만 통장 잔고가 2억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자녀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어 부부가 생활비 부담을 많이 느꼈죠.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체력과 건강 문제로 오래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 생활이 얼마나 불안정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통장 잔고 2억 원은 중간 이하로 생활비는 월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아르바이트 수입을 빼면 부족한 금액이 큽니다. 결국 생활 수준을 낮추고 소비를 극도로 제한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중간 정도 수준의 은퇴 생활을 위해 통장에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셨나요? 물론 지역, 생활 방식, 가족 구성 등 개인별 차이는 큽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은퇴 후
월 200만 2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최소 4억 5억 원대의 준비가 적정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왜 4억 5억 원이 필요할까? 은퇴 자금은 단순히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언제 어떻게 쓸지를 계획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2030년의 생활비를 커버하려면 그만큼의 현금과 자산이 필요하겠죠. 물가 상승률, 예상치 못한 의료비, 세금, 주거비용 등 변동 요인을 감안하면 최소한 45억 원 이상의 자금이 안정적인 중간 수준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기타 투자 수익이 있다면 실제 통장에 쌓여있는 금액은 다소 낮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입이 없다면 통장 잔고가 그만큼 더 많아야 하고 반대로 연금 수입이 탄탄하다면 다소 줄일 수도 있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간 은퇴 생활 팁? 생활비 파악부터 시작하라. 은퇴 후 실제 생활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첫 걸음입니다. 현재 생활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은퇴 후 예상 지출 항목을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대략 월 200만 25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게 무난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라. 의료비, 집수리비, 가족 돌봄 비용 등 예측이 어려운 비용에 대비해 비상금은 꼭 별도로 마련해 두세요. 전체 자산의 1020% 정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와 연금 수입을 조합하라. 통장에만 돈을 묶어두는 것보다 적절한 금융상품 투자와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적절히 조합하는 게 좋습니다. 은퇴 전 재무설계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원을 확보하라. 가능하다면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취미를 살린 부업으로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단,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최우선에 둬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은퇴 준비는 혼자서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여기고 혼자 고민하지만 주변 가족, 친구, 전문가와 의논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수준의 은퇴 생활이 꼭 화려하거나 풍요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경제적 불안 없이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모두 바라는 진짜 중간 은퇴 생활 아닐까요? 지금 당장 통장 잔고를 점검해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은퇴 후 당신의 삶을 한층 더 평온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이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친근한 말투로 풀어볼게요. 자, 앞서 은퇴 후 중간 정도 생활을 하려면 통장에 대략 4억 5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제는 그 숫자가 왜 그런지, 어떻게 그 금액을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1.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산출법. 은퇴 생활비를 산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생활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 한 달에 집세나 관리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여가비용 등을 모두 합산하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주거비가 더 높아져서 월 300만 원 이상 들 수도 있고 지방이나 소도시 거주자는 150만 원 정도로도 가능할 수 있죠. 핵심은 현재 내 생활비를 꼼꼼히 따져보고 은퇴 후에도 큰 변동 없이 지속할 수 있는 금액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2. 수명과 물가 상승 감안하기. 은퇴 후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준비해야 할 기간도 늘었어요. 보통 60대 초반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매년 23%씩 오르는 걸 감안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지금 200만 원이 30년 뒤에는 물가 상승으로 약 2배가 될 수 있으니까 초기 목표 금액을 너무 적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 목표액을 산출할 때 미래 생활비 예상치를 포함해서 계산하라고 조언합니다. 3. 구체적인 자산 준비법.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현금성 자산, 둘째는 투자 자산, 셋째는 연금 수입입니다. 현금성 자산은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예금, 적금, 단기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은퇴 초기에 적어도 1년에서 2년치 생활비는 언제든 쓸 수 있게 현금화해 두는 게 좋아요. 투자 자산은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등 비교적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돈이에요. 이 자산이 잘 굴러가야 은퇴 기간 동안 생활비 부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위험할 수 있으니 나이 들수록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연금 수입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원이죠. 이 수입이 생활비의 큰 축을 차지하면 통장에 쌓아야 할 돈이 줄어듭니다. 4. 실제 활용 가능한 팁. 생활비 예산은 20% 여유 두고 잡기. 생활비를 계산할 때 꼭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해 20% 정도 여유를 두세요. 병원비, 집 수리비, 경조사비 등은 매달 고정 지출이 아니지만 반드시 발생합니다. 비상금은 전체 자산의 1520% 확보. 비상금은 단기 현금성 자산으로 항상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비용 때문에 다른 자산을 해치지 않도록 말이에요. 분산 투자로 위험 줄이기. 은행 예금만 믿지 말고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세요. 특히 은퇴 후에는 안정성 높은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연금 수령 시기 전략 세우기.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언제부터 받을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찍 받으면 월 수령액이 적고 늦게 받으면 더 커지는 구조이니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계획에 맞춰 조정하세요. 5. 주의해야 할 점. 과도한 지출 줄이기 어려움. 은퇴 후에도 쓸 곳은 계속 생기니 절약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은 지출이 생기기도 해요. 건강 문제 대비 미흡. 의료비는 은퇴 자금 소진의 큰 변수입니다.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 장기 치료 비용 등을 대비해 별도의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을 고려하세요.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예산 재조정 필요. 은퇴 후 취미 여행, 여가 활동 등 생활 패턴이 변할 수 있어요. 초기 예산을 세운 후 12년 단위로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은퇴 자금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얼마 모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굴리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또한 현실적인 생활비 산출과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그리고 연금 및 투자 전략을 균형 있게 세워야 합니다.